옛날 옛적 푸른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 통영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녀 수진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다의 생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어부였기 때문에 수진은 어릴 적부터 바다와 친숙했고 바다 생물들과의 대화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수진은 평소와 같이 해변을 산책하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다 저 멀리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그녀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수진은 그 목소리가 궁금해 바다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배에 올라타고 천천히 그 목소리를 따라가다가 신비한 빛이 바다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항해한 끝에 수진은 마침내 목소리의 주인공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의 인어 란이었습니다. 란이는 수진에게 중요한 일을 부탁했습니다. 바로 해저 깊숙한 곳에 숨겨진 바다의 보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석은 수천 년 동안 통영 바다의 조화를 지켜주는 신비한 힘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그 보석이 잃어버려 통영 바다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라니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안내를 받은 수진은 바다 깊은 곳으로 잠수하여 각종 모험을 겪으며 보석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갑옷을 입은 해마 군대와 용맹한 척추고기 떼의 도움을 받으며 여러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마침내 수진은 고대 해저 사원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성전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중심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보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석을 가져가려면 고대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마음과 용기를 시험하는 것이었고 수진은 모두 통과했습니다. 성전을 빠져나온 수진은 다시 라니를 만났고 보석을 무사히 전달했습니다. 그 순간 바다는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라니는 감사의 표시로 수진에게 반짝이는 산호 목걸이를 선물했고 수진은 부끄러워하며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진은 통영에서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통영 사람들은 수진의 용기와 선의를 기억하며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고 통영은 다시 한번 평온한 바다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통영의 아이들은 꿈꾸며 바다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작은 마을 고흥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별빛이 쏟아지는 밤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곤 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녀 별이가 살고 있었다. 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가 5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별이는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 근처에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주변은 고요해졌고 그 순간 별이는 하늘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미소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 미소가 평범한 별빛이 아님을 직감했고 조금 더 집중해서 보니 그것은 하늘의 별이 아니라 고래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흥 바다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바다의 깊은 곳에 거대한 빛에 고래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고래는 사람들에게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는 밤이면 바닷물은 은빛으로 물들고 그날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축제를 열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였다고 했다. 별이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별이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바닷가에 나가 고래를 기다렸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드디어 바다에서 거대한 빛이 솟아올랐다. 고래의 영혼이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고래의 영혼은 별이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했다. 마을이 고난에 처했을 때 반드시 빛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 고흥 마을은 큰 폭풍에 휩쓸리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각각의 방법을 모색했지만 폭풍은 더욱 거세져만 갔다. 그 순간 별이는 고래에게 배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빛이 내리쬐었고 폭풍은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날 이후 고흥 마을 사람들은 별이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인정하고 대대로 고래의 전설을 전승하기 시작했다. 이제 별이는 빛의 고래와 함께 고흥 바다를 지키는 수호자로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매해 빛의 고래 축제를 열어 고흥 바다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다. 그리고 별이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잊히지 않는 전설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도의 깊고 푸른 산중턱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 옆에는 크고 맑은 연못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용년수라 불리웠으며 모든 주민들은 그곳에 신비한 용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에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라범이었습니다. 하라범은 젊었을 때부터 용년수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못가에 앉아 물가에 반짝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마을 아이들에게 용년수에 얽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 이 연못에 사는 용은 매년 첫봄이 오면 바다를 향해 날아갔다네. 그 용이 바다에 나가야만 비가 내려 섬 전체가 푸르게 변했지. 하지만 어느 해봄 용은 연못을 떠나지 못했다네. 마을에는 가뭄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지. 아이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해했습니다. 한 아이 미루는 하라범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용이 왜 떠나지 못했나요? 그것은 지독한 무릎통 때문이었다네. 하라범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이 작은 연못에서는 큰 물고기가 없었는데 어느 날 금붕어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났던 거야. 그 금붕어들이 용의 다리와 꼬리를 아프게 했다고 해. 미루는 용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누구도 해보지 않은 모험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용연수의 맑은 물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용연수 옆에 대나무 숲을 통해 연못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물속을 다이빙하면서 용연수의 깊이를 탐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진짜 살아있는 용을 발견했어요. 대단히 아름다운 비늘을 가진 커다란 용이었고 정말로 금붕어들이 용이다리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미루는 용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너를 도우러 왔어.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금붕어를 용의 몸에서 떨어뜨렸고 그곳에서 나오는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물속에 식물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용은 깊은 고마움의 표시로 아이들에게 머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차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용연수는 더욱 신성시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용연수 근처에서 축제를 열었고 아이들은 이렇듯 용과 다시 만난다면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라범은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서로 돕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단다. 그리하여 용연수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고 제주도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의정부 지역에는 신비로운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숲은 사람들에게 신기하고 경이로운 일들로 가득 찬 곳이었고 많은 사람이 그 숲을 탐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숲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숲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숲의 이름은 하늘숲이었는데 이는 나무들의 끝이 하늘을 향해 무성히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숲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것은 황금사슴이었습니다. 그 사슴은 황금빛 털을 가진 아름다운 동물이었고 그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숲을 찾곤 했습니다. 황금사슴을 보면 풍요와 행복이 깃든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의정부에 사는 한 젊은이가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마음이 아주 착하고 용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고 언젠가는 직접 숲을 탐험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숲으로 향할 결심을 했고 이른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숲의 입구에 도착한 민준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갈수록 숲은 더욱더 신비로워졌고 나무들은 거대한 그림자를 띠리웠습니다. 걷고 또 걷다가 민준은 어느덧 낯선 곳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황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그 빛을 따라 걸어갔고 마침내 황금사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황금사슴은 민준을 관심있게 바라보더니 느릿느릿 다가와 그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황금사슴의 털에 손을 뻗어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슴이 눈을 뜨고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넘쳐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빛은 민준에게 극진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마치 미래에 대한 충만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사슴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났다는 듯 주변의 다른 동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로 그들만의 인사를 건넸고 다람쥐, 토끼 등 숲의 작은 친구들이 민준을 향해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그 순간 숲의 모든 생명체와 하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황금 사슴은 그를 자연의 일부로서 받아들였고 민준은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감동했습니다. 수많은 계절이 지나고 민준은 숲속 마을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숲과 마을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숲에 들어가 황금 사슴과 그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이 준 이 축복을 곁에서 지켜보며 살아갔고 세월이 흘러도 그들은 하늘숲을 아끼고 보호하였습니다. 민준이 경험한 그 신비로운 만남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전해졌고 아직도 의정부에서는 하늘숲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늘숲에서는 황금 사슴과 그의 친구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들은 자연과 사람들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지켜보며 만나는 이들에게 행복과 안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